다음 조건을 만족해서 시설 입지를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첩해갖고 이제 풀면 되는 문제죠. 중첩. 보니까 평균 고도 40m 이상이고 뭐 25도 이하이고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산림 보호 지역은 제외한다니까 일단 여기 제외해야겠네요. C는 안 되고 일단 그 다음에 25도 이하인데 얘 28이고 얘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도로 주거 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한 칸이 지금 100m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D2 중에 하나인데 D2 중에 40m 이상인 곳이 여기네요. 2. 그죠? 2가 정답으로 나왔고 낙후 지역이었는데 프로젝트 사업, 뭐 마을 미술 이런 거 들어간 거 보니까 벽화그 그리고 뭐 조형물도 설치하고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이런 거 보니까 수복 재개발인 것 같죠 지금? 낙후 지역이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딱 봐도 이 철거. 그러면은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수복 재개발의 특성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건물의 평균 층수는 낮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물 활용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 D가 답이고 자본 투입 규모도 적죠. 지리탐구 보고서 여름 겨울 중에 하나래요. 하늘 땅 추위 얼어부터 생기가 흰 눈이 뭐 겨울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새잎이 푸른 잎이 나니 이거 근데 여름 아니면 겨울이니까 여기 딱 봐도 여름이겠죠. 그래서 가 계절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지금 겨울의 특징이에요. 낮 길이는 짧죠. 겨울에 낮 길이 짧고 상대 습도도 상대 습도도 낮습니다. 상대 습도 그죠? 여름에 1등이고요. 한파일 발생 일수가 많죠. 그죠? 열대야는 여름이고 북서풍 아니죠? 북서풍이 맞고 북서풍에 비해 남서풍이 많이 부는 건 아니죠. 답사 계획서 일부인데요. 도청이니까 지금 다 도청이 표시돼 있긴 하네요. 슬로시티 이런 거 있고 전통 한옥마을 이런 거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진주 아니면 안동 쪽 느낌이 나는데 슬로시티까지 있으니까 딱 봐도 진주가 맞네요. 그 다음에 도청, 문화유산, 전통마을 이런 것도 있고 탈춤 페스티벌까지 있으니까 안동이 무조건이네요. 2번. 공안, 항만, 원자력 발전소 다 있는 데를 지금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르래요. 음, 부산이죠, 딱 봐도. 부산에는 이제 제1의 항구가 있고, 부산에 김해공항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죠. 부산 고리. 그 다음에 공항하고 항만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없고, 얘는 공항만 있는데, 항만이 있으려면 일단 약간 해안에 인접해 있어야죠. 음, 그러면은 인천, 부산 중에 당연히 인천이 되겠죠, 여기가. 부산은, 아니지, 아니죠. 부산이 아니라, 인천 대구 중에 여기가 인천이 되고, 대구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만이 없겠죠. 세구의 특성을 여기가 이제 뭐 중구 뭐 이런 데죠. 도심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가 강남구 쪽인데 도심인데 여기 그러니까 부도심인데 도심보다 더 도심인 부도심이죠 강남구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 이렇게 하고 풀면 되고 지금 보니까 상주 인구가 높고 금융기관 수가 여기가 낮은 여기가 주거지역이 될 것 같고요. 상주 인구는 아니 상주 인구가 높아야죠 여기는 상주 인구가 낮고 여기가 금융기관 수가 높은데 어 얘는 부도심인데도 도심보다 더 도심화된 부도심이니까 나가 이제 강남구 쪽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중구 쪽이네요. 그러면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이건 아닙니다. 상주 인구로 보면 되죠.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는 높습니다. 주간 인구 총량으로 따지면 아마 강남구 쪽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지수는 이제 상주 인구에 대한 주간 인구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가가 주간 인구 지수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한 게 맞습니다. 다는 나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가 낮죠. 저희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나올 거고 각각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이라고 하는데 일단 강원도 100% 여기가 이제 철광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령토는 여기저기서 다 생겨나잖아요. 고령토 여기 생각나고 그 다음에
강원이랑 충북 북동부까지. 그러면 여기가 석회석이 되겠네요. 가는 제철공업의 주원료 아닙니다. 나는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 맞죠?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가는 나보다 아닙니다. 석회석의 연간 생산률이 70% 정도 돼요. 나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아닙니다. 다가 수입 의존도가 훨씬 높죠. 석회석은 국내에서 70% 생산하는데 얘는 거의 다 수입이니까 가는 금속 광물이 아니죠. 지역의 마스코트 젊은 도시, 뭐 성장하는 도시 이런 거 보니까 요거의 어린 시절 모습이 딱 봐도 이제 세종인 것 같긴 한데 유소년 부양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딱 봐도 세종이죠. 3번.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뭘 보면 뭐 행복시 이런 것까지 한강 일대랑 저기 뭐야 대관령 쪽하고 그 옆에 어, 여기 있는 지역하고 또 있고 그다음에 울릉 지역까지 한번 봅시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얘가 제일 낮아요 일단은. 그리고 여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름 강수율이 굉장히 높고 딱 봐도 최나널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여기가 여기 대관령 쪽 평균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고위평탄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될 거고요. 지어주시고 여기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딱 봐도 울릉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와 라를 비교해야 되는데 다라는 지금 뭐 난 최나널 평균 기온도 별로 차이 없고 겨울 강수량이 조금 더 많네요. 라가. 그런데 여기 이제 철령가래한다. 저기 뭐야 대관령 옆쪽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오후츠크의 기단의 변질로 인한 높새바람 때문에 겨울 강수량이 좀 높죠. 폭설이 좀 내리죠. 그래서 여기가 라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온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비열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최나널 평균 기온도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가의 전투과 기온 우대기 아닙니다. 우대기는 울릉도예요. 나는 가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나와있죠. 나는 가보다 연 강수량 아닙니다. 얘는 50 조금 넘는데 얘는 한 60 정도 되네요. 다는 나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크다. 봅시다. 다는 나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크다. 이것도 아니죠. 얘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해양성 기후잖아요. 울릉도는. 라는 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라는 가보다 해발고도 아니죠. 가가 해발고도 제일 높죠. 다는 동해안, 라는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여기가 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였네요. 그럼 다가 훨씬 더 큰 게 맞죠? 나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 편이고 이 3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얘가 틀렸죠? AC 해안면이라고 나와있고 그럼 여기 양구의 펀치볼 침식분지네요. 매봉산 이렇게 하니까 고위평탄면. A는 마그마 분출 틀렸습니다. C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한 곳이 융기하죠. 이 맞죠? 고위평탄면의 정의고. A의 기반함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변성함이겠네. 변성함. B의 기반함보다 풍화의 침식이 강해가지고 침식분지가 만들어진 거죠. C는 B보다 충적층이 발달할 변홍사에 아닙니다. 이쪽에 주로 하철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충적 토가 마른 편이죠.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니은 디귿. 하천을 흐르면서 뭐 가믹공룡 하천, 계단 모양의 지형은 하한 당구를 말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자연재방과 배우습지, 범람원까지 감조 구간. 기억은 자유공룡 하천보다 유료 변경이 활발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믹공룡 하천은 하천의 중상류잖아요. 상류.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방 침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료 변경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니은의 퇴적층 여기에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합니다. 과거에 이제 하상이었던 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쪽에 이렇게 있죠. 미음은 황해보다 미음 어디서 감조 구간은 황해보다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에서 아닙니다.
조류가 조차가 크잖아요. 서해안이. 그래서 유입이 감조국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니은은 리을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니은은 리을. 얘는 완전히 침수돼 있는 거고, 얘는 계단 모양의 지형 때문에 침수 가능성이 적죠. 디귿은 리을보다 퇴적 물질질 점토질 구성 비율이 높다. 디귿. 아니죠. 배우습지가 훨씬 더 점토질입니다. 뒤에 있는 게 배우습지이기 때문에. 석호 파식대 해시계 중에 하나라는데 지금 화진 포뭐 이렇게도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둥구스름 하니까 여기가 딱 봐도 석호인 것 같고 지금 여기가 해식애고 그다음에 여기가 파식대네요. A는 주로 만보다 곳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파랑의 침식이 작용하는 곳에 형성이 되죠. 주로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랑의 침식 작용이고 C는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지 않습니다. 여기 담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AC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BC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 아닙니다. 얘는 상승 후에 만들어진 거죠. 석호는 특히나. 재배 면적 과수 맹류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 전남 경기 나와 있네요. 특징적인 게 요 A 작물을 보시면 경기 지역에만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맹류가 되겠죠. 맹류는 이제 주로 쌀의 그루가리 작물, 그러니까 보리를 말하는 건데 요 관북 지방에서는 춥기 때문에 맹류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루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걸 보시면은 지금 전남이 전체적으로 다 앞서고 있는데 경북이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게 이 비금친 작물이네요. 채소야 뭐 경남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경북은 이제 소지이고 일단은 경상분지 자체가 그다음에 대구도 또 분지 속이 분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구에 또 사과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러면 여기가 과일이 돼요. 과수. 여기가 채소가 되는 거고. A는 벼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루가리니까요. A는 B보다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이건 아니죠? 아니지. B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벼의 그루가리 작물 맹류. B는 C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일이 채소보다 시설 재배 면적이 높지 않습니다. 과일은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C가 되게 많죠. 시설 재배가. A는 맹류, B는 과수, C는 채소 맞네요. 근데 1이 가다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경기, 경북, 대구, 부산 이렇게 나와 있고 경북, 전남, 충남, 울산, 경기, 울산, 충남, 광주 그리고 1차 감소가 하면 제철이죠. 제철하고 섬유제품, 자동차 트레일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1차 금속은 경기가 1등이 절대 아니고 섬유제품이나 자동차 쪽에 될 것 같은데 섬유제품 이쪽이 맞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경북, 전남, 충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북에 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에 저거 있죠? 광양 있고 그다음에 충남에 저기 있죠? 당진, 포강당.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금속 그러니까 제철 산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에 뭐 화성, 평택, 울산은 그 자체로 울산. 그다음에 충남에 아산 이런 데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군산에도 자동차 하나 있죠. 어쨌든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3번이 맞겠네. 섬유제품. 경기 섬유제품 맞고 경북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조업으로 유명한 데니까 기후 특성을 나타낸 거. 일단은 기온의 연교차고 연강수량 나오는데 연강수량이 제일 높은데 여기가 이제 제주. 따라서 D가 되겠네요. D. 여기가 D예요. D. 지워주고 그러면. 근데 지금 문제 푸는 중이니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중강진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강수량이 제일 낮을 거예요. 강수량이 제일 낮은데 여기겠죠 중강진? 아니다. 그리고 연교차도 제일 커야죠. 얘가 제일 여기겠네요. 여기. 그다음에 나하고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는 연교차는 똑같은데 강수량 차이가 좀 있어요. C나 B 중에 하나인데
이 강수량으로 따졌을 때 일단 둘 다 소우지잖아요. 여기도 소우지에 속하고 여기도 이제 경상무지니까 소우지고 그죠? 그러면 이 북한 쪽의 소우지가 남한 쪽의 소우지보다 훨씬 강수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네요. A, B, C, D 1번이네요. 정선 카르스트고요. 제주는 화산이죠. 그냥 화산. A, 회백색 D는 성대토양. 이것도 아닙니다. 성대토양도 아니고 회백색도 아니고 그죠? 빨간색이죠. 석회암 토마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겁니다. 간대토양입니다.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하는. B는 화구의 침물로 형성된 칼데라가 아니라 얘는 화구호예요. 화구. 제주시잖아요. C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성암이니까 특히나 분출암. D는 두 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진 오발라. 아, D는 여기 아니죠? A의 기반암은 석회암이니까 저기죠? 고생대죠, 고생대. C의 기반암은 싱생대. 형성시기 이른 거 맞고요. 영해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뭐 이거죠? 직선 기선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영해선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지금 다 통상 기선들이고 A에서 사전 허가 없이 외국 국적 군함이 통행할 수 없어요. 맞죠? 여기는 영해이기 때문에 B로부터 바깥 200캐리로부터를 배타적 경제 속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188L이죠? 기선으로부터는 아니지 영해선으로부터는 C는 직선 기선이다. 직선 기선이네요. D에서는 영해 설정 시 12L이가 아니라 3L이죠. 그 저기 뭐야 대한해협 있는데 갑병 상위 5개하고 하위 5개를 나타낸 지표들이래요. 보통 이제 경기 지역에서 위쪽이 조금 못 살고 고양이나 파주 빼고 위쪽이 좀 촌이고 밑에가 좀 공업 도시가 많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주 당연히 이제 되겠죠? 여기 상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하위가 되고 제조업 종사자주 될 수 있고요. 노령화 지수 안 되겠죠. 인구 밀도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인구 밀도를 치려면 고향 같은 데가 한번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없고요. 인구 밀도잖아요. 총부양비는 여기가 청정년층, 공업 지역도 있고 이러니까 청정년층이 많겠죠? 도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1번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가 노령화 지수, 나아가 노령화 지수가 맞나? 아, 얘는 상대적으로 위쪽 지역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 A씨에서 지금 고르래요. 얘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흥인 것 같고, 고흥,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김해네요, 김해. 이거 거제네요. 그러면은 이 상대적 특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노령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누가 봐도 일단은 가는 A인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김해는 일단 좀 약간 부산에서부터 이 교외화로 밀려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발전한 도시잖아요. 근데 고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촌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A가 될 것이고 나의 좌표로 보면은 지금 성비가 지금 청장년층 쪽에서 특히나 한 20, 30대 쪽에서 성비가 엄청나게 높아요. 남자가 많다는 뜻이죠. 거제는 공업 지역, 그리고 조선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겠죠. 젊은 남자들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 외국인 물로지 유학생, 외국인의 유형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한 보니까 지금 여기는 특징적인 것이 다에는 A가 없어요. 일단은 대전, 안산, 예천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 좀 약간 그래도 발달됐는데 대전만큼은 아닌 도시. 그다음에 완전 촌. 여기가 예천이에요. 예천. 예천에 유학하러 누가 가겠습니까? 예천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A가 엄청 많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예천이 되겠죠.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천에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타를 일단 다 제외하면 B급이 되게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데는 B급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B급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결혼 이민자가 되겠죠. 결혼. 촌에는 장남들이라고 결혼하려고 온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산하고 대전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외국인 비율이 최상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안산이에요. 그러면 성비랑 뭐 이런 거 외국인 주변수가 많은 게 일단은 안산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도시잖아요 또. 도시니까 외국인 저게 더 많을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서울이나 막 경기급 정도의 인구가 없잖아요. 대전에 해봐야 150만이기 때문에 안산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은 또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안산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여기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대전에는 또 발달된 도시니까 어 이렇게 안산에는 또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라운 여기가 이제 공업일이 될 건데 그죠? 여기 근로 그치 근로 외국인이 될 건데 대전에는 일하러 가기보다는 좀 유학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이러려고 가겠죠 아마. 대전에 또 뭐 성심당 이런 데 가려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당연히 유학생이 될 거고 그러면 지표도 딱딱 맞네.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비는 예천이 다 낮습니다. 여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하죠.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안산이 여기죠? 안산이 여기고 대전.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아니네요. 지역 내 내국인 주민 중 근로자 수는 안산이 대전, 예천 이렇게 나왔는데 예천이 더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뭐야 근로자 수라고 했으니까 이 수치만 따지면은 예천이 더 많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20% 1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총 주민수는 얘가 2만 명이고 얘는 7만 명, 거의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안산은 뭐 압도적 1등이고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 맞죠? 이걸 조선시대 제작된 지리지 신증농국하고 택지리 나와 있는데 상관없고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뭐 대가로도 쳐져 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뭔가 웅장하죠. 전기, 후기 이렇게 쓰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통치 목적으로 제작된 게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가는 나보다 주관적 견해 아닙니다. 얘는 백과사전식 서술이기 때문에 주관적 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지 않고요. 후기니까. 감주군의 특징? 아닙니다. 산골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산 중상류에 해당하잖아요. 니은은 가가 조건 중 인심이 아니라 지리 쪽에 산수 쪽에 가깝네요. 산수. 태풍, 황사, 폭염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무조건 황사고 여름에 없으니까 태풍이라고 폭염 중에 골라야 되는데 태풍이 7번씩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폭염이라고 하고 여기를 태풍이라고 해야겠네요. A는 주로 북태평양 기단에서 발생하지 않죠. 황사는 굳이 따지자면 양쯔강 정도. B는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다. 아닙니다. 폭염입니다. 열대저기압은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 A는 C보다 호흡기, 뭐 한가지랑 그리고 뭐 기계 이런 것도 뭐 방해주고 그런 거 있었죠. 왜냐면 얘가 이제 황사기 때문에 B는 폭염, C는 태풍 맞죠? 변성함, 태정함, 화강암 중 하나래요. 여기 돌산이니까 화강암이겠네. 화강암. 여기는 흑산이니까 변성암이겠죠? 그다음에 공룡 발자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퇴적암. 여기 뭐 조선노충 들어가고 여기 대보조선운동 들어갈 거고 여기는 뭐 불국사 과리반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기 뭐야 경동성 요공운동. B가 어디 있죠? 변성함은 나에 의해 과립된 거 모르죠? 변성함이니까. A는 가. A는 가. 틀렸죠?
나는 대보조선운동은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형성한 게 맞고요. 송림변동은 여기죠. 랴오뚱반도 방향, 요동반도 랴오뚱 방향. 여기는 중국 방향. 그다음에 경동성 요동은 또 한국 방향입니다. 라해의 동고서저 맞죠? 경동성 요공운동이니까. 동질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동일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설명에서 그런 것만 두 개 지역이네요. 중심이니까 여기 도심이고 여기 주변 지역 여기 깔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주 인구가 여기 높고 주간 인구 지수는 낮기 때문에 여기가 주변 지역이고 여기 도심이네 도심. 가는 나보다 금융업 사업체수 많고요. 가는 나보다 논밭 비율 낮고요. 그다음에 나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 많고요. 나는 가보다 유출 인구가 적다. 아니죠. 유출 인구 많죠. 일하러 가야 되니까. 상대적 특성 고려하래요. 1차 취업 그러니까 화성하고 해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도시, 여기 촌 이렇게 하고 풀면 되겠죠, 그냥? 해남하고 화성. 그래서 니은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초대 특성을 고르는 거예요. 1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높죠? 그다음에 중위 연령도 높죠. A.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수는 적죠, 상대적으로. 절대 수로만 놓고 따지면요. 비율은 아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시리즈 청진 평양 중에 하나라는데 일단 북한의 지도를 좀 그려놓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신의주는 여기 있죠? 신의주는 여기 있고 평양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청진이 한 요쯤에 있어요. 한 요 정도에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경도로 보니까 청진이 제일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이제 나가 이제 청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당연히 시리주겠죠? 여기가 시리주고 여기가 평양이겠네요. 가는 중국과의 접경지대 이건 신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름 북한의 서해 최대 중심지 얘는 평양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관서 지방에 위치한다. 다가 신의주 말하는 거죠. 여기가 관북, 여기가 관동, 그다음 관서이기 때문에 맞죠? 나는 청지는 다보다 나선에 가깝다. 맞죠? 평양이니까 인구도 더 많네요. A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거 지금 보라고 하는데 순이동 인구라고 하면은요. 어 유출 인구가 있을 거고 유입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3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만 명이 유출이 됐는데 5만 명이 유입이 됐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내 가게 된 결과가 지금 순인구 요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는 굉장히 죽어가고 있는 도시고요. C는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는 당연히 C를 갖다가 세종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대전하고 충남 중에 어디가 더 죽어가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대전이 되겠죠? 대전의 교외 현상도 이제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니까 가는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구 인구 비율이라고 나오는데 100만급 이상 지역이 있는 데가 가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경남이 될 것입니다. 경남에는 창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하고 지금 다 보니까 지금 충남하고 전남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당연히 충남이 되겠죠 그러면? 충남에 공업 지역이 많아서 인구 많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전남이 될 거고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나의 도청 소재,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 홍성을 말하는 거죠. 홍성. 홍성은 100만 명 지역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가는 다보다 시역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아, 시 지역 거주 인구 비율. 그쵸, 많죠? 여기가 이제 시가 많으니까. 다보다는 많겠죠, 확실히. 나는 다보다 2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다. 맞겠죠? 여기는 촌이니까. 가는 충남 틀렸습니다. 농업의 특성을 나타낸 거래요. 경업 농가하고 반면적. 그럼 여기는 경업 농가를 준과 동시에 전업 농가도 준 거겠네요. 우선 반면적이 100%에 달하는 데가 바로 제주겠죠, 제주 여기가. 제주에는 논농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1등이 겸업농가 비율이 지금 1등, 겸업농가 비율이 꼴등 이렇게 했는데 겸업농가 비율 1등은 당연히 경기 지역이겠죠. 경기 지역에서는 주로 도시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반면적 비율이 더 높은 거는 여기가 경북이죠. 경북하고 전남 중에는 당연히 여기가 경북이 반면적 비율이 높고 여기가 전남이 되겠죠. 전라남도에는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 다오지기도 하고 쌀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가는 경북이 아니고 나는 경북은 라가 어디 있죠? 저기보다 어디지? 경기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우선은 경상도 지역이 소지기 때문에 무조건 과수 재배 비율도 많고 땅도 더 넓기 때문에 재배 면적 당연히 넓을 것입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 이거는 요거 보면 되죠. 다가 더 높네요. 라는 다보다 맹류 생산량 라에는 맹류가 생성이 안 돼요. 아예. 가라 중에 농가 수는 가가 제일 많다? 아닙니다. 제주에는 인구도 적고 시도 적죠. 두 개밖에 없고 땅도 좁고 그다음에 논농사도 안 되기 때문에 농가 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2번 부산, 울산, 경남하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뭐 수도권, 뭐 규정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일단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TK하고 그다음에 불경. TK는 이제 대구하고 경북을 말하는 거고 불경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기억의 전체 인구 부산, 울산, 경남 부산이 한 350만 되죠. 울산은 딱 100만급 도시고 경남은 한 부산하고 비슷하죠. 한 350만, 320만, 300만 정도. 그래서 다 합치면은 지금 한 750만 정도 되네요. 서울의 인구는 950만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울산이 가장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1인당이 없으면은 경기, 서울 지역 이렇게 되는 거고. 1차 국토 여기는 이제 저거죠. 거점 개발. 2차가 광역 개발. 3차, 4차가 둘 다 규정 개발인데 3차는 뭐 기업 도시, 혁신 도시. 아니지. 위성 도시 뭐 이런 거 있고 4차가 이제 기업 혁신 도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종합 개발은 아닙니다. 기억은 여기는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가 수도권보다는 아마 적겠죠? 4번.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인데 단양군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에 딱박 카르스트고 오름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저거겠죠? 제주도겠죠? 어, A와 E는 기반함이 용식을 받아 생성된 게 아닙니다. A와 E. 아니죠? B와 D는 주로 논보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맞죠. 얘네들은 현무암 기반이고 여기도 이제 뭐 돌리네 이런 데서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C와 D는 차별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침식 분지지 요런 데를 갖다가 차별 풍화 침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D의 기반함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고생대네요. 고생대는 B의 기반함 신생대보다 먼저 생성되는 게 맞고요. 을정 4번 세 지역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진안이네요. 진안 여기 광주네요. 여기는 여수네요. 인구 및 아파트 비율 얘가 지금 노량화 지수가 높으니까 딱 봐도 가는 진안이고 일단은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광주가 도시잖아요. 여기가 광주가 될 거고 여기가 여수가 되겠네요. 가는 전남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가가 진안이니까 전남이 아니라 전북이죠.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니죠? 인구 밀도가 제일 낮죠? 땅도 넓은데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가보다 서울에 고속버스 운행이 많겠죠, 당연히. 얘는 도시니까, 그죠?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나왔는데 다가 노령층이 제일 적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이 없는 데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러면 가가 제일 크겠죠? 가가 제일 작다고 나왔으니까 틀렸네. 생산량 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원, 충북, 경기
강원, 그다음에 충북, 경기 여기가 이제 한강수계고 경북 경남이 낙동강수계니까 수력이 나올 거고 전남 전북은 평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태양 더 많이 쬐고 그죠? 네 맞죠? 그다음에 풍력 경북 강원 이런 강원도에는 뭐 고이평 탄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있네요. 제주 풍력. 표시된 네 지역과 서울 간의 강수량 차이 나타낸 거래요. 가나 시기는 각각 겨울, 여름 중에 하나고. 보니까 여기가 원산 쪽이고 아까 전에 뭐 함흥 쪽 그쪽 계열이 지역이 하나 있고 여기 울릉 지역하고 제주 지역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음, 서울보다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가로축 상으로 봤을 때는 A 빼고는 서울보다 더 많이 내리고요 지금. 세로 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 서울보다 덜 내려요. 서울 쪽에 한강 쪽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최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 그래프가 아니라 나 그래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가 여름이 될 거고 그죠? 여기가 겨울이 되겠네요. 겨울. 그리고 얘가 일단 맞는 거고 그죠? 지역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얘는 서울보다 여름에도 비가 안 내리고 겨울에도 비가 안 내려요. 그럼 소우지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개막원 일대에 있는 여기가 맞겠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A. 개막원은 분지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소우지입니다. 그다음에 음, B. B를 보시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비가 안 내리는데 여기도 겨울에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럼 겨울 강수 집중률이 최다인 여기가 울릉 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남았어요. 근데 절대량으로 보시면 C는 서울보다 여름에도 많이 내리고 아니, 여름에는 조금 내릴지 몰라도 겨울에는 좀 많이 내리고 근데 양으로 따지면 D보다 C가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훨씬 많아요. 제주도는 강수량이 최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겠죠. A는 C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이거는 맞죠? 네, 맞죠? A 쪽은 개마고원이기 때문에 B는 C보다 열대 발수 일수가 이건 아니죠. 여기는 해양성 기후를 맞기 때문에 D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위도가 높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굴곡도 제일 나중에 그럼 동해안이겠네요. 그다음에 남해안이나 서해안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굴곡도가 굉장히 작은 이유로 보세요. 그러니까 간척 사업. 서해안에서 대부분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가 맞겠죠? 나일 굴곡도 변화는 간척 사업 맞죠? 나는 다보다 해안의 평균조차 크다. 나는 다보다 맞죠? 조차 크죠? 가는 남해안, 다는 서해안 이거 틀렸죠? 굴곡도보다 가장 큰 동해안은 절대 아니고 서해안이 제일 크죠? 어 지금 비율은 다 비슷한데 지금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서 일단은 골라야 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아까 전에 나왔듯이 그쪽 우선 경기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충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광주 이런 데도 나와야 되고, 울산 이런 데도 나와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1차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기죠? 경북 일산이 있을 거고, 경북에 포항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남도 있을 거고, 전남. 그다음에 여기도 충남이 있네요. 소매 제품은 뭐 경기, 대구 뭐 이런 데 나오면 되고. 어, 특징적으로 보면 되는 게 지금 1차 급속이 여기가 굉장히 높
높고, 어, 그 다음에 얘가 일단은 그 출하액으로 보면은 제일 적어요. 영남 지방은 인구도 많고, 그죠? 공업 지역도 몰려 있기 때문에 출하액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나 그 울산 이런 데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이 수도권과 영남권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호남권은 무조건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수도권하고 영남권의 이 제조업 출하액을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남권이 1등입니다. 네. 내수 지역, 뭐 영해, 수직, 상공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뭐 서경렬비도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이제 제대로 읽으면서. 전남 공군 나루우주센터, 내수, 영해, 수직상공, 영공 말하요 영공. 그다음에 서경렬비도라고 하면은 요쯤에 있는 거거든요. 서경렬비도를 그러는 직선기선 지난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 있다고 하면 되겠네. 한중 접종 유지.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영토가 좀 확대되는 거죠. 영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은에서는 군용 통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전허가 없다고 했죠? 디귿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 기역에 해당한다. 여기가 기선이니까 가장 가까운 육지는 내수 지역이 되겠죠? 특히나 서해안이니까. 리을에서는 일본 국적 어선의 조업이 허용된다? 아주 이게 한중인데 일본에 가면 안 되죠. 어업도 하면 안 되죠. 가는 건 되는데 어업은 안 되죠. 미음은 모두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지나는 직선계선과 함룡자출속 사이 해역.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조치수역 있으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영해도 포함되니까. 부은, 진천, 청주. 일단 인구가 세우면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청주가 일단 제일 잘 살고, 그죠? 부은이 그러면은 인구가 당연히 증가 추이를 보이질 않겠죠. 여기가 부은이고. 그 다음에 청주하고 진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청주가 인구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다 한 80%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청주는 특히나 이제 옛날부터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의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곡선을 이루고 있는 나가 청주가 될 거고, 여기가 진천이 되겠네요. 진천이 뭐 기업 도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죠? 혁신도시 이런 것도 하고 보니까 갑자기 막 증가하고 그러네요. 서비스업은 당연히 청주가 제일 도시기 때문에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 이 비율로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보은이고 여기가 진천이 되겠네요. 나에는 혁신도시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청주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없고요. 가는 다보다 아니죠. 이거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다가 더 많죠. 가는 A고 아니죠. C에는 진천에는 아닙니다. 이거 청주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철도하고 생명과학단지. A는 청주는 C 진천보다 제조업 취업 인구는 더 많겠죠. 제조업 비율은 얘가 더 높으나 인구는 얘가 더 많을 거예요. 청주 인구가 8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형 지금 하천 둘 다 상류인데, 그럼 여기를 한 중상류 정도로 두고 여기를 완전 상류라고 두면 될 것 같아요. 가해하천은 나해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이거 틀렸죠? 나가 훨씬 높습니다. 가해하천과 나해하천은 동일한 수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 이 하천에 이렇게 굴러가고 여기는 한강여역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가해하천은 나해하천 모두 2차 산맥에서 발현한 게 아니라 1차 산맥 쪽이고요. A 구간은 과거에 하천을 열었던 구화도가 많네요. 자연재방과 배우습지 얘는 중하류 쪽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해당하는 거 고르라. 춘천, 뭐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잘 사는 동네들이죠. 인구 밀도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속초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것도 동해시도 작고, 숙박 이런 것도 뭐 일단은 서비스업이니까. 여기가 약간 고성, 뭐 평창, 영월 이런 데 보니까
약간 노년층 비율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이건 아니죠. 이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절대 아니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보시니까 여기 다 약간 바다에 근접한 지역이고 특히나 양양, 뭐 강릉 이런 데는 평창 이런 데 놀러 많이 가잖아요. 속초도 그렇고 숙박 및 음식업점 이런 데가 이제 관광 서비스업 이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